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시지원 실전편 첫 번째 편이고요. 배치표, 고속성장 분석기, 텔레그노시스, 진학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제가 이 시리즈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컨설팅 문의받지 않고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다른 분들이 이미 잘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다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서를 쓸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입시 커뮤니티, 유튜브, 블로그, 포스팅 활용을 하시고 배치표들, 고속성장 분석기, 텔레그노시스 작년부터 런칭했죠. 그 다음에 소수 업체들의 엑셀 파일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고 다음 진학사, 메가 같은 모의 지원 서비스, 입시 컨설팅, 담임 선생님 상담, 그리고 이제 기타 추가적으로는 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근데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며 어떻게 정시 원서를 쓸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고 한두 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쓰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요.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건 사실 이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원서 성공 확률을 높일지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서 성적대에서 영향력이 높은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유튜브, 블로그, 포스팅. 그래서 여러 포스팅이랑 글들 보면서 이제 원서 영역에 뛰어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저도 이제 공부 겸 맨날 가채점이라든지 실채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입시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의 글이라든지 내용들을 많이 좀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상 대부분 이렇게 무료로 올라오는 것들은 홍보용에 가깝죠. 학원이라든지 업체, 개인의 홍보. 그래서 실제로 정시 원서 영역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겉핥기식의 내용이라든지 기초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실제로 쓰려고 보니까 원서 쓸 때 보면 머리가 그냥 하얘져요. 시험 시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이후 후속 작품들은 이렇게 구매해라, 상담해라, 컨설팅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좀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저도 포함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맨날 엑셀 파일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제 노하우랑 경험을 그래도 최대한 좀 담아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조금 말도 더듬네요. 아무튼 저런 게 입시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 업체의 종이 배치표, 점수 배치표예요. 이런 장판, 종이 같은 거 설명회 때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가군, 나군, 다군, 인문, 자연 나눠서 엄청 큰 사이즈로 이제 종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이제 이 종이 배치표의 특징은 되게 간단하죠. 원점수라든지 표준점수 100분 미만으로 대학들을 좀 구분을 짓습니다. 가채점 라인 같은 것들을 좀 알려줘요. 과거에는 이제 이 종이 배치표, 장판지의 영향력이 되게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장판대로 입결이 따라가는 부분도 존재했어요. 이런 장판에는 사실 보는 법들이 나와 있죠. 100분위 표준점수, 원점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고 내가 어디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영어 등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다 있기는 한데, 그 수많은 모집 요강에 대한 정리 내용을 한 장에 담아내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담아내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보기에도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은 모의 지원 서비스라든지 고속성장 분석기 같은 엑셀 파일 같은 게 활용하기에 편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장판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종이 펼쳐두고 자대고 막 긋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무튼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신식 배치표, 이름을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긴데 아무튼 신식 배치표라고 분류를 했어요. 고속성장 분석기는 코스모스 핌이라고 개인 유저가 만든 엑셀 파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인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각 대학별로 진한 초록, 연한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합불 확률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보기 좋게 표들을 좀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아, 보기 편하다. 내가 어디는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고 어디는 낮고가 한눈에 좀 진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별로 점수를 자동 계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누적백분위라는 걸 계산을 해줘요. 이 누적백분위는 대학마다의 환산 점수의 유불리를 찾기가 상당히 유리한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3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사실상 종이 배치표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고급 버전이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대학 학과별로의 누적백분위, 그 다음에 그동안의 과거 합격 누적, 작년도, 그 전년도 이런 식으로 입결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입결 추이를 분석하기에 상당히 조금 좋아요. 뭐 이제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개인이 만든 누적백분인데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걸 그걸 쓰면 어떡하냐, 그게 입시에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누적백분위가 정확히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 누적백분위를 활용을 하는 입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입결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는 점을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투스 같은 데서도 누적백분위를 모의고사 때마다 이제 공개하고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 더 쉽게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건 이 GS 기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입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무료였는데 지금 유료로 전환하고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냥 GS 누백을 많이들 쓰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대학마다 당연히 다르고, 뭐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니고 당연연도 수험생 수는 매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입시 자료를 해석할 때 이 GS 고속성장 분석계를 활용하면은 그래도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좀 이번 입시 결과 좀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동안의 입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는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음은 이제 뭐 뜨거운 감자죠. 신식 배치표입니다. 텔레그노시스고, 작년에는 이제 15개 대학이랑 메디컬만 다뤘는데 올해는 서비스하는 대학이 더 늘어났죠. 이제 여기는 이용하게 되면은 아예 다음과 같이 그냥 합격 확률 같은 게 뿅 하고 뜹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건 모두 다 이제 뭐 윤도영 쌤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본인은 이제 노하우라든지 분석 예상이 모두 담겨 있는 수치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집 요강이라든지 입결을 분석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77,000원이고요. 이제 그냥 심플합니다. 배치표 결과만 보고 따라가면 끝이에요. 이건 뭐 고속성장 분석기처럼 누적백분위가 어떻고 그동안의 입결이 어떻고 이런 자료들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텔레는 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비싸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는 제가 진학사 표본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보여드릴 자료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코인 투자자, 정체는 햄스터. 이제 그러니까 이 햄스터의 평균 수익률이 20%인데 웬만한 투자자 펀드 매니저보다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대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 보시면은 웃기죠. 그냥 쳇바퀴 돌리면서 종목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 매매를 계속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골크 데크 나는 거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캔들 패턴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도 추세선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긋고 하시는데, 이제 승률이 어떨까요? 과연 이 세상 어떤 수많은 지표 가운데서도 승률 100%를 자랑하는 지표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시 원서 영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본다고 그게 100% 합격, 이건 무조건 불합격을 의미하는 건 절대 없어요.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면 모를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이 고속성장 분석기도 보고 텔레도 보고 진학사도 보고 뭐 이번에 나온 배치표도 새롭게 보고 기타 등등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뭘 봐야 할지 모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믿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격들이 많은데,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끼워 맞추는 게 되게 늘어나요. 그냥 사실상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is the best죠. 개인의 선택이에요. 윤도영 쌤의 역량을 믿고 값을 지불하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단연간에 이제 학생들 상담하고 입시 결과를 진단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런칭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진학사랑 이제 이용자들 기준으로 작년 통계를 하나 담아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신뢰도가 있구나라는 걸 좀 판단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은데, 고속 살까요? 텔레 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수 업체들의 배치 엑셀 파일 같은 거 파는 것들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홍보하고 휘황찬란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그냥 본인이 신뢰하는 배치표 하나 사서 그냥 믿으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작동 방식이 똑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제작자의 분석, 안목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따르면 따를수록 사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네, 그렇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진학사 실시간 모의 지원 서비스랑은 작동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다음은 소수업체 배치표입니다. 아까랑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안목이랑 분석에 베팅을 하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국 주식, 코인, 리딩방 같은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대로 픽을 따라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성적을 결정짓게 된 분석이라든지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소수업체 배치표를 쓰실 거라면 차라리 조금 더 검증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의 안목이라든지 분석에 잘 베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다음은 이투스 S 파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분류도 물음표라고 해뒀는데 올해 처음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건데 이투스 밴드에서 무료로 배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전년도 어디가 성적, 그 다음에 재작년도 어디가 성적을 현재 바뀐 모집 요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표준 점수 100분위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산 점수를 올해 방식으로 바꿔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 점수를 가지고 작년, 재작년을 단순 비교하기에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점수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대략 라인 잡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요 환산 누적 백분위, 이건 이제 이투스 자체 누적 백분위인데 그 당시에 어땠는지, 그 다음에 올해 어떤지 등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입결이 특이 입결인지 정상적인 입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물론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무료기도 하고 쓰기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꼭 이제 원서 쓸 때 되면은 작년 점수랑 올해 점수 왜 이렇게 차이 나요? 뭐가 달라요? 영어 이제 급간 점수 차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제 반영비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일일이 체크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보기에 되게 편해서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그 다음 7번 모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끝판왕이죠, 사실상. 그래서 진학사 메가, 그 다음에 모지는 올해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쳤고, 메가도 설명드리진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군별로 이제 2장씩 쓸 수 있는 데다가, 사실 이 모의 지원 서비스는 아까 고속이라든지 텔레그노시스랑 다르게 이제 표본이 무척이나 중요한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지금 독보적인 존재는 진학사기 때문에 그거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진학사 화면이라든지 캡처 자료 같은 것들 좀 변형해서 가지고 둔 거고요. 아무튼 표본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배터리라는 걸 합격 확률로 표현을 해요. 몇 칸인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이랑 텔레 같이 점수 정해놓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자들 성적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컷이 바뀝니다. 가격은 109,000원인데 사실 그 값은 충분히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80% 이상이 이용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작년에 이제 올라왔던 진학사 영상이었는데, 가군에 작년에
16만 8,938명이 지원을 했고 진학사를 이용했던 학생들은 13만 3,200명이다 뭐 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당연히 수시 합격이랑 허수들 제거하고 나면은 더 적긴 하겠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80% 이상 추정되는 모집 단위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유의미하죠. 아무튼 그 다음에 8번 입시 컨설팅, 대중적인 배치표라든지 모의 지원 결과 같은 것들을 좀 피드백 해주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엑셀 파일 정리된 걸 가지고 분별로 3, 4개 찝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포트죠. 뭐 요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3개년 입결이라든지 모집 요강 같은 거 정리한 거 공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아무래도 몇 장의 안정을 쓸 거며 적정 어떻게 할 거고 상향은 몇 장이나 쓸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경험이라든지 분석, 이유를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게 부실한 컨설팅의 경우에는 그냥 시중 유명한 배치표 모의 지원 따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귀여웠던 햄스터 짤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9번째 담임 선생님 입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활용하는 그런 입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년도 입결, 뭐 재작년도 입결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게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루는 성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이제 그냥 평범한 인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대, 전문대 다 달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과의 상담 자료는 참고를 하시되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지라는 방식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3개년 입결은 이게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특이한 입결인지 경쟁률 같은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남들한테 매력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좀 직접 파악하시면 원서 영역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여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 정답은 없습니다. 단 내 성적대에서 영향력이 높은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김개똥군이 있다고 쳐봅시다. 성적표를 받아서 이제 환산을 했어요. 성대식으로는 761.37이고 한양대식으로는 911.22점이에요. 근데 갖다 봤더니 고속, 진학사, 텔레 전부 다 합격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 교육은 불합격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성대 교육 가고 싶었으니까 좋아합니다. 김개똥군은 이거 셋 다 합격이라고 말하네, 개꿀 이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방구선생이라고 구독자 10명짜리 유튜버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대 한양대 교육이 라인은 비슷하잖아? 근데 얘네 셋 다 너무 좀 짜게 잡는 것 같아. 한양대를 너무 짜게 잡고 성대를 너무 후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 근거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널널하다고 느끼는 성대에 더 몰려서 입결이 터질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구독자 10명 되는 사람이. 이제 김개똥군은 화가 나죠. 저게 뭔 개소리냐, 저러니 구독자가 10명이지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성대 교육을 지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썼는데, 아니 어찌 됐건 간에 결과론적으로 성대 교육 입결이 조금 더 높아지고 한양대는 살짝 널널해져서 이제 방구선생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고속, 진학사, 텔레는 틀리고 방구선생 말이 이제 맞게 된 거죠. 이 지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맹신한 결과 아무튼 불합격하고 만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1년간 피 터지게 재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김개똥군은 이제 올해 원서 영역에선 승리하겠다 다짐을 한 상태예요. 편의상 그럴 가능성 당연히 없는데 입결 같은 것들은 전년도와 그냥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김개똥군 올해도 아무튼 성적을 받았어요. 성대 교육식으로는 761.37, 그 다음에 한양대는 911.22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 성적이면 고속성장, 진학사, 텔레에서는 그냥 성대 교육은 다 합격이라고 떴어요. 한양대는 다 빨강으로 뜨죠. 이거 느낌 쎄해요. 왜냐면 저번에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방구선생이란 사람 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TMI가 있다면 1년간 방구 선생은 유명해졌고 구독자 50만 명이 되었대요. 맹신하는 사람도 많아졌대요. 50만 명이니까 영향력이 높아졌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방구 선생 이번에도 야, 뭐 이런저런 이유를 근거로 성대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성대 컷을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한양대 컷은 널널하게 잡고. 또 짜증나죠. 이번에도 얘네 3개 틀린다고? 작년에 진짜 용했지. 믿어본다 진짜. 제발 하고 원서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방구 선생 영향력이 좀 됐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틀리게 되고 그냥 고속 진학사 텔레 말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갔으면 합격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실제 입결은 다음과 같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가상이죠. 가상이지만 아무튼 삼수에서 내년에는 꼭 붙기를 이런 식으로 담아두었습니다. 담아두었는데 원서 영역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를 그대로 당연히 믿어도 되지만 근데 활용하는 걸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표 결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맹신하면 컷에 가까울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죠. 고속도 간당간당하게 합격, 진학사도 간당간당한 합격, 텔레도 간당간당한 합격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폭발하게 되면 희생양이 되기에 쉬워요. 희생양이 되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표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놓은 상태에서 정시 원서 영역에 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나하려고 위해서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상향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열된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요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상위권들은 좀 몇 개로 좁혀져요. 그러니까 저런 진학사 같은 실시간 모의 지원 베이스로 해서 고속이라든지 텔레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원서 영역에 임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하위권이죠. 하위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위권한테 필요한 건 지금 고속이라든지 진학사가 아니에요. 진학사 표본도 50% 미만도 되게 많고요. 지금 아직 그 표본이 충분하지 못한 건 그냥 작년 입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관심 바뀐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 사실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고속 뭐 텔레그노시스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들 진짜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교 상담 때 가장 많은 데이터죠. 어디가 70% 컷, 전년도 뭐 경쟁률, 추가 합격 100분위 이런 자료를 2, 3개년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원서 영역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주의하실 게 하위권 그러니까 영향력 부족하니까 고속 텔레 진학사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 성적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 그런 도구를 좀 관심 갖고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배치표, 고속성장, 텔레, 진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열심히 한번 채워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